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혜의 연대입니다. 여러분 국정조사 잘 보고 계시죠? 그 여러 가지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올바른가 하고 국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들었던 많은 의문점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난 시간에는 정의의 상징 칼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사이하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사이하고 생각하는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법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이 질문은 생각보다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질서를 위해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이죠. 진짜 조금 더 법을 왜 만들어졌을까 하고 그를 근본적으로 더 들어가 보면 법은 사실 인간 한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도 다르게 판단하고, 그렇죠. 다른 일을 겪고도 다르게 느낍니다. 지금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 똑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다르게 보고 있지 않아요? 예?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거짓인지.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법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옳다, 그르다. 본질을 가려요. 자, 그럼 누군가는 이걸 국민의힘처럼 이건 정당하다고 말하고, 일반 시민들, 그리고 민주당, 이렇게 다른 누군가는 이건 잘못됐다,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그들은 각자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실 옳다고 확신할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아니다라고 우기는 것을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충돌을 하고 있고, 이 충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하나는 힘으로 해결하는 것, 다른 하나는 기준으로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첫 번째 방식을 사용해 왔죠. 더 강한 사람이 이겼고, 그 결과가 정의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도 그랬죠.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위험했죠. 왜냐하면 그 정의는 항상 바뀌기 때문입니다. 힘이 바뀌는 순간 정의도 함께 바뀌게 되겠죠. 오늘의 옳음이 내일의 잘못이 되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힘으로써 만든 정의는. 그래서 인간은 다른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하고 있고, 다르게
판단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우리 인간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의 답으로 등장한 것이 법입니다. 법은 완벽한 해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협에 가깝습니다. 각자가 가진 생각을 조금씩 내려놓고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선을 만드는 것. 그래서 법은 언제나 어딘가 부족하고 또 누구에게는 너무 약하고 또 누구에게는 너무 강요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예측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측 가능성을 보여주고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꽤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또 누구를 만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 불확실성이 많을 때 우리 인간은 가장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법이 있으면 적어도 기준은 알 수 있겠죠. 이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 어디까지가 허용되는지, 그래서 법은 완벽하지 않아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혼란보다는 조금 불완전한 질서가 낫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습니다. 법과 정의는 같은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과 정의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기준이고 정의는 질문입니다. 법은 이렇게 하자라고 말하지만 정의는 그게 맞는 걸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 법과 정의는 항상 긴장관계에 있습니다. 기준과 정의는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저도 많이 알지는 않지만 역사를 보면 이 긴장은 항상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어떤 시대에는 법이 사람을 보호했지만 어떤 시대에는 오히려 우리 인간을 억압했죠. 아주 고대의 우리 함무라비 법전처럼 처음으로 법을 통해서 기준을 세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하지만 아파르트 헤이트처럼 차별이 법이었던 순간도 있었죠. 지금 현재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법은 완성된 정의가 아니라 그 시대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법을 따르면서도 동시에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법은 정말 공정한가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 기준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만들어진 법들을 우리는 이 법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따르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법은 사람을 대신에 판단해 주지만 생각까지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의 문제는 다시 우리 인간의 문제로 들어옵니다. 우리는 얼마나 책임 있게 판단할 수 있는가 하고 말이죠. 또 우리는 얼마나 공정하게 기준을 만들 수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계속해서 그 기준을 이심할 수 있는가 하고 말이죠. 어쩌면 이 법이라는 건 완벽한 답이 아니라 서로를 완전히 해치지 않기 위해 우리 인간들이 끊임없이 수정해 가는 하나의 과정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든 법은 끝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법은 만들어지고 있고 또 그 법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되죠. 이건 정말 옳은가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검찰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벌였던 수사, 기소, 옳은 수사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판단은 또 어떻습니까? 법이란 기준은 형평성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법원 앞에 세워진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저울은 양팔 저울입니다. 그 죄의 무게를 재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을 똑같이 한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법 과연 형평성이 공정하게 잣대로 다 작동되고 있는 것일까요? 지혜의 연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